챕터 17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단 계산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축도자, 지우개, 연필, 그리고 연구노트를 준비합니다. 사각형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아기 이불, 블랭킷, 방석, 작은 사이즈로는 컵받침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정사각형으로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늬 배열에 대해서는 챕터 16번째에서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두 장의 뜨개 바탕이 있을 경우 시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메리아스 뜨기로 계산합니다. 가로 20cm, 세로 20cm, 축도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같이 그리고 계시죠? 저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같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가로 계산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가로 20cm입니다. 게이지는 13코 19단이라고 했으니까 1.3을 곱합니다. 그리고 두 장의 뜨개 바탕을 꿰매는 경우는 양쪽에 시접을 더해줍니다. 대바늘 뜨기인 경우에는 맨 끝 한 코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꿰매게 됩니다. 실제 이 20cm에는 포함되지 않는 코수이죠. 양쪽 두 코를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28코가 됐네요. 그리고 단은 20cm 곱하기 1.9입니다. 게이지는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 들어갔는지를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는 20cm 안에 1.9를 곱해서 단을 산출해냅니다. 38단이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가로로 표현해서 28코 38단이라고 기록해 둡니다. 혹시 이 홀수가 나올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버리든지 올리든지 해서 짝수단으로 결정해 줍니다. 챕터 16번째에서 무늬 배열에 대해서 다양하게 같이 확인해 봤죠. 무늬가 잘리지 않도록 배열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시접을 더해 줍니다. 코바늘 뜨기에는 시접코를 두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로 세로 20cm인 코 단을 계산해 봤고요. 그리고 전개도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록합니다. 센치와 코단, 그리고 뜨기 방향, 사용 바늘, 무늬를 기록합니다. 전개도를 그릴 때 이 바늘을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뜰 때는 이 바늘이 뜨개 바탕에 꽂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도안을 보고 뜨기를 하려고 할 때 꼭 이 바늘을 적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기재해 주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 코 계산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로가 작고 세로가 긴 형태입니다.
머플러 형태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14cm 그리고 164cm네요. 다 그리기에는 너무 기니까요. 생략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 14cm를 체크해주고 사각형을 연결해줍니다. 중간에 생략 표시를 해주고요. (164cm) 그리고 가로 14cm. 뜨기 방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로를 길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뜨기를 진행해도 되겠죠. 대바늘은 7mm, 미리를 사용합니다. 제자리 무늬뜨기를 제자리 무늬뜨기로 무늬 배열을 하고요. 그러면 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4cm 곱하기 게이지가 15코 19.5단이니까요. 1.5를 곱해줍니다. 이번에는 단면이기 때문에 시접은 없습니다. 21코가 나왔네요. 그런데 무늬 배열을 봤더니 4코 8단인 제자리 무늬입니다. 그러니까 4코에 반복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4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코를 버리고 20코로 결정합니다. 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은 164cm였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는 19.5단이었으니까 1.95를 곱해줍니다. 319.8단이 나왔네요. 반올림에서 320단이 됩니다. 그리고 8단, 한 쌍이 무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320단이 8단의 반복에 모자라는 단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나누기를 해봤더니 40개의 무늬가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네요. 40무늬가 배열이 되겠구나 라는 걸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는 5무늬가 반복이 되겠고요. 기록해 둡니다. 20코 320단 가로, 세로, 센치, 그리고 코단, 사용 바늘, 무늬뜨기, 그리고 뜨기 방향을 기록해 둡니다. 이제 가로, 세로 간단한 무늬는 금방 계산하죠. 이번에는 가로가 긴 사각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바늘 뜨기 무늬예요. 식탁 매트인데요. 코바늘 뜨기 무늬 중 모는 뜨기 무늬로 배열해 보겠습니다. 가로 40cm, 세로 25cm입니다. 한 무늬는 모는 뜨기인데요.
3코 1단이 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선 코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로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40cm 곱하기 2.2 88코가 나왔네요. 세로 25cm 곱하기 0.9 22.5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0.5단은 뜰 수가 없으니까요. 버려주기로 정합니다. 내가 더 뜰지 버려줄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단을 정해 주었고, 그리고 이 88코라는 숫자가 3코 한 단에 모는뜨기를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88코로는 몇 무늬가 완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8코로는 3코로 나눴을 때 29무늬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88 나누기 3으로 하게 되면 3, 2, 6, 28, 39, 27 한 코가 남죠. 이 모는뜨기는 이 4코가 한 쌍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무늬입니다. 반복은 3코가 움직이고 마무리할 때 이 한 코가 필요한 거죠. 이 2칸이 있는 모는뜨기를 뜬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한 무늬가 또 반복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무리 해주기 위한 한 코. 그래서 3의 배수여서 3의 배수이고 맨 마지막에 플러스 1코를 해주면 간단한 모는뜨기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9무늬 22단을 그래프로 그려 두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넣고 싶은 기호도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연구노트에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모는뜨기는 막힘과 뚫림으로 무늬뜨기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꽉 채워주고 칠하지 않은 부분은 뚫어주고, 무늬 패턴을 어떻게 구성할지 내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떠야겠다. 위아래 대칭이 되게끔 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배열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2단은 다 뚫어주고 난 2단은 다 한길 긴뜨기로 메워서 두 줄을 꽉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채울까를 한번 그려보세요. 위아래 대칭이 되게끔
식탁 매트를 디자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 가운데에는 네, 여기에서도 중심을 체크해 줍니다. 무늬를 배열할 때는 중심부터 대칭이 되게끔 배열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저렇게 뒤집었을 때 위아래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29무늬였으니까 중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번째가 중심이네요. 네, 이 부분이 중심입니다.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뜨기 전에 완성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뜨면서 풀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와 연필로 미리 완성의 이미지를 확인해 봅니다. 완성을 이미 내가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뜨기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답니다. 확신을 가지고 뜨기를 하는 것과 모호한 상태에서 뜨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지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는 뜨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식탁 매트를 디자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색칠을 해가면서 다양한 무늬를 한번 배열해 보세요. 그러면 전개도를 완성해 볼게요. 시작 코수는 88코, 무늬 반복은 29무늬 확인하셨죠? 그리고 단도 확인했는데 22단이었습니다. 22단이었고 뜨기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무늬뜨기의 2라고 할까요? 코바늘 5호 사용한 것으로 꼭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가 긴 사각형을 코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는 뜨기로 무늬도 같이 배열해 봤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은 코단 곱하기로 비율 계산을 통해서 산출을 해냅니다. 도안을 작성할 때는 사이즈, 코단, 그리고 무늬수, 무늬 명칭, 사용 바늘, 뜨기 방향을 꼭 기록해 둡니다. 이 한 장만으로 뜨기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